자, 그럼 3교시 할게요. 자, 근데 지금,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하는 실기 있죠? 지금 하는 실기는 일단 세무 2급에서는 안 나와요. 회계 1급에서만 나와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이제 세무 2급 하시다 보면 이거 까먹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별도로 동영상을 별도로 보셔야 돼요. 장부조회하고 이쪽은 좀 꼭 훑어보셔야 돼요. 4점짜리로 내고 4점짜리로. 자, 일단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요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우리가 손익계산서 있죠? 여기.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마지막에 구하는 게 단기제품 제조원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제품의 매출원가를 구하는 데 영향을 줘요. 그죠? 이걸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여기서 만약 사례를 좀 바꿔볼게요. 지워가지고 사례를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말 제공품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적지 마세요. 자, 기말 제공품의 올바른 금액은 예를 들어가지고 50원이다 라고 가정해 50원이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50원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시험에서 만약에. 알죠? 일단 요거 무시하시고 알죠? 요게 이제 기말 제공품의 올바른 금액은 50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50원. 되셨죠? 요거 50원. 그러면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인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말 제공품이 우리가 아까 제공품 원재료는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죠? 바꿀 수 있다래. 죄송해요. 우리 원재료 제공품에 대한 정보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기말 원재료 100원, 50원을 바꾸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350원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제품은 어디서 우리 매출원가는 어디서 구하냐면 손익계산서니까 이 제품티 계정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매출원가라는 게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니까. 동의되시겠어요? 근데 그럼 이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안 고쳤죠? 맞죠? 지금 우리 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공품 얘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나 제공품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구하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알 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찾아가면 우리가 여기 50원 고치면 얘는 350원으로 바꿀 거지만 그럼 제품 T 계정은 우리가 안 바꿨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300원 올바르지 않은 숫자로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를 350원으로 고치러 가야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손익계산서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가 350원. 이렇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고치면 얘가 450원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450원이 돼야죠. 그러면 매출 원가가 얼마가 돼요? 얼마로 바뀌어요? 300원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저번에 배웠던 그럼 매출 원가가 250원에서 300원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50이 줄겠죠. 비용이 250에서 350이 늘면 이익이 50이 줄 거란 말이에요. 동의되세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단기 순이익은 다시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이익이 쌓여져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50원이 줄 거고요. 그럼 이건 여러 미처분 이익잉여금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 나가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네 가지를 전부 다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빡세요.
의식의 흐름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작성 방법 설명드리고 같이 해볼게요. 같이 한 문제 하고 그 다음한테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 맡기고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자 보실게요. 여기 일단 여기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의식의 흐름. 자, 제조 원가 명세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재료, 제공품, 티계정이 바뀌면 얘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생각. 원재료, 제공품, 티계정을 여러분 암기를 안 하시면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뭐가 오류가 발생하면 여기를 가는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예. 자,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마지막으로 구하는 게 우리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였죠. 단기 중에 완성된 놈. 되세요? 그럼 얘가 손익계산서에 뭐를 구하는 데 영향을 줬냐면 제품 매출원가 구하는 데 영향을 줬죠. 얘가 제품 매출원가,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원가 구하는 데 영향 준다라는 뜻이에요. 영향 준다. 화살표는 영향을 주고 이 흐름이 따라가 실기가 제가 실기 설명들이 같이 따라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제품 매출 원가가 변하면 손익계산서의 맨 마지막에 기말에 구하는 게 단기순이익이잖아요. 그럼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제품 매출 원가가 변하면 단기순이익, 손익계산서의 최종적인 결론인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단기순이익은 2월이 안 되니까 이 단기순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라고 했었죠.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구한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때 로마자 1번이 기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실제 금액이다라고 했었을 거고요.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그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뭐로 돼 있대, 계정 과목이?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실기하시다 보면은요, 다시 그 저번에 약간 표현이 그렇다 드라마에서 우리 잃어버린 기억 있죠? 그걸 되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의사야. 재미없죠? 여러분들? 이론만 하시면 분명히 피곤하실 거예요. 여러분 실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거 실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암기사항. 왜냐면 우리가 뭐를 클릭하면 뭐가 뜨는지 그게 두 가지는 외워주셔야 돼요. 자, 보실게요. 여기 넘어가요. 녹화 중. 자, 이제 보실게요. 자, 그럼 우리가 회계 1급에서는 전기분 재무제표를 내는 게 아니라 전기분 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전기분 원가 명세에서는 전기분 제조 원가 명세에서 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뭐를 클릭하면 뭐가 뜨는지를 외워주셔야 돼요.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여기에요. 여기 501번 원재료비 있잖아요. 요게 직접 재료비예요. 직접 재료비. 여기를 클릭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뭐가 뜨냐면 이렇게 원재료 티계정이 떠요. 그러니까 만약 혹시라도 시험에서 원재료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여기를 클릭을 하셔야 얘가 뜬다라는 거예요. 원재료가 없어요, 여러분. 티계정이. 알죠? 그럼 어디를 누르면 뭐가 뜨는지는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기초 원재료라고 돼 있죠? 근데 조심하실 거 우리는 전기, 분, 원가 명세서니까 얘는 단기초가 아닌 거예요. 전기초지, 전기초. 되세요? 그래서 얘는 전기초 원재료고요. 좀 이따가 우리 입력하시면 얘는 수정이 돼요. 알죠? 그래서 전기초 원재료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올바로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전기말이잖아요. 전기말. 맞죠? 자, 전기말인데 우리가 전기말이라고 시험에 안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낚시 치려고요. 단기초 원재료라고 줄 때가 있어요. 단기초하고 같은 말이 전기말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단기초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기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말 원재료 금액은 여기다 입력하는데 얘가 수정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기말에 자산, 부채, 자본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여러분들 재무제표가 뭐죠?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외우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전기말 원재료, 기말 원재료잖아요. 그럼 기말 원재료는 여기 수정 안 돼요. 어디에 수정해야 되냐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밖에 수정이 안 돼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기말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재무상태표를 가져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따 저랑 같이 할 거고요. 넘어가요. 넘어갈게요. 자, 넘어갈게요가 아니군요. 죄송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아까도 말 깜빡했다. 뭐냐면 우리가 제공품 티계정도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 있다라고 했죠. 근데 그럼 얘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얘는 전기초죠? 그럼 전기초 제공품은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말 제공품은 전기말 제공품이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흰색이 아니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이걸 못 고쳐요. 막아놨거든요. 뭐 어디서 고치면 될까요? 전기말 자산이잖아요, 제공품. 그러니까 얘도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었지만 선급 비용이 누락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선급 비용이 자산이고 기말 자산이면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갔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전기초는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아니니까 거기는 바로 여기서 수정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하시기 꼭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올바른 숫자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제품 매출 원가 구하는 데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걸 마지막에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클릭이 안 돼요. 클릭이 안 된다라는 건 복사가 안 돼요, 복사가 안 되니까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를 닫으시면 안 돼요. 불러오기도 없어요,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닫지 마시고 시험지에 적어 놓으시거나 하셔야 돼요.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진짜. 그래서 일단 원재료비 클릭하면 원재료 티계정 뜬다라는 거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인데 여기는 했었는데 하나를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제품 매출 원가 있죠? 여기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잖아요. 클릭하면 제품 티계정이 떠요. 여기 있죠.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품. 빼면 이거 엄밀히 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이지만 제품 티계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품 이거 전부 다 제품 티계정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제품 매출 원가 클릭하면 제품 티계정 뜬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맞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제품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손익계산서 가시는 거 제조원가 명세서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는 그러면 전기초가 되겠죠. 전기초. 그래서 전기초 제품은 여기다가 직접 입력 가능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우리가 지금 막 처음 들어왔다라고 하면 아까 했던 원가 명세서의 올바른 숫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게 포인트. 예. 그래서 이게 전기분 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 네. 많이 힘드시죠, 여기? 지금 머리를 지금 너무. 네, 제가 표현이 좀 그래서 머리를 부여잡고 계셔가지고. 알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왜 시험에 내냐면 여러 고생시켜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재무제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이 순서대로 고쳐야 돼요, 실제로. 나중에 실제 업무하실 때 여기가 잘못되면 다른 곳에 영향 주자 다 고치러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괴롭히려고 시험에 내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여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일치. 그럼 근데 여기 보시면 기말 제품은 여기 입력 못하죠. 보시면 아직 흰색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얘도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면 돼요. 전기말 제품은 전기말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걸 굳이 다 외우실 필요 없지. 기말 자산, 자본은 재무상태표밖에 안 돼요. 그거 했었죠? 됐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고요. 지금부터 하는 건 우리가 저번부터 했던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건.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뭘 보냐면 왜 이래? 여기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기말 최종적인 결론이 요 단기순이익이잖아요. 요 단기순이익이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로마자 1번의 단기순이익 금액과 일치해야 돼요. 이거는 좀 이따가 실기하면서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한번. 자, 그러면 요 단기순이익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주고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만을 관리하는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여기서 우리가 불러오기 누르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을 불러오시겠습니까? 이게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불러오기 누르시는 게 편해요. 그렇죠?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요 단기순이익을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제대로 된 숫자로 가지고 올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 금액과 일치해야 된다는 건 불러오기 하시면 되죠. 미리 하면.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전기초. 맞죠? 전기 2월은 우리가 전기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되세요? 전기초? 전기분이니까 단기초가 아니라. 그럼 전기초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전년도 1년 동안 벌어들인 거 더하면 이게 전년도 말에 실제로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의 숫자하고 일치해야 됐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말에 전년도 말에 실제로 있는 금액이 얘잖아, 얘. 일치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어디였어?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아까 우리가 전기말 자산이 잘못됐다. 전기말 자산부채 자본이 잘못됐다라고 원래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서. 맞죠? 대신에 여기 보시면 원재료 제공품 있잖아요. 맞죠? 그럼 만약에 기말 원재료가 얼마다, 기말 제공품이 얼마다라고 하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밖에 수정이 안 되니까 여기서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곧 할 거고, 맞죠? 그리고 요 2월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 여기 2월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같은 계정 과목이다라고 했었죠. 요게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얘랑 일치해야 된다라고 썼을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게 제일 빡세요. 그렇죠? 제일 빡센 것만 대비하시면 그 다음에 쉬운 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무조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됐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실기해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 맡겨보도록 할게요. 실제 기출문제 가지고 해보자.